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특히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해보니 남성의 경우는 50대, 여성은 40대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50대가 16,269명으로 28.2%를 기록했고 여성은 40대가 3,883명, 22.8%를 차지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율을 보였습니다. 전체 환자 수는 남성이 57,692명으로 17,010명인 여성에 비해 3.4배가량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측은 알코올 사용이 반복되면 뇌 중독 회로가 강화돼 치료가 어려워진다며 음주가 아닌 다른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걷는 과정을 보면 노인들의 골절 위험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보라매 병원과 삼성 서울병원 공동연구팀이 노인 107만 명을 대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걷기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검사는 의자에서 일어선 뒤 3m를 걷고 다시 돌아와 제자리에 앉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4년 이상 골절 발생 여부를 추적 관찰했는데요. 측정된 소요 시간이 10초대인 경우 10초 이내인 정상군보다 고관절 골절 위험도가 19% 더 높았고 20초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도가 96%까지 급증했습니다. 연구팀은 근력이 감소하고 균형감, 유연성 등이 줄어들어 운동 기능이 떨어지면 골절 위험이 커진다며 꾸준한 근력, 유연성 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암 가운데 사망 원인 3위로 알려진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50세 이상이라면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는 대장암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 가이드를 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경우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장에서 용종을 떼어냈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고위험군은 3년, 저위험군은 5년 후에 추적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또 대장암이 가족력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직계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통한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혈관 속 핏덩어리, 즉 혈전의 발생이 허벅지 근육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 315명의 혈관 상태를 2년간 관찰했는데요. 허벅지 근육량이 가장 적은 그룹에서 2.97배에 달하는 혈전 발생률이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근육량이 많으면 근육 내 혈관 탄력성과 혈류순환도 좋다며 수술 후 혈관 손상이나 혈류순환 저하로 인해 이어질 수 있는 혈전 형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상황이 잦을수록 고혈압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성균관의대 강북 삼성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5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10만 8,3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변에서 검출되는 니코틴의 대사물질 수치를 측정했는데요. 가정 또는 직장에서 간접 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간접 흡연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위험도가 2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간접 흡연 노출 시간이 하루 1시간 미만일지라도 고혈압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며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니코틴뿐만 아니라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유해 물질이 담배 연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로 접어드는 9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질환이 있습니다. 덥고 습해서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 특히 8월까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식중독을 조심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최근에는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9월에도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도 식중독을 막기 위한 합동 진단 및 점검 작업으로 9월까지는 분주합니다. 식중독은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고 일어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죠. 때론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이 바이러스를 통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식중독과 비슷한 의미로 장염이란 말을 씁니다. 장염은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가리키는데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고 증상도 유사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혼용해 사용합니다. 전문의들은 무엇보다 일상에서 자주 손 씻는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감염을 부르는 대표적 경로가 손이기 때문입니다. 식중독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발병 빈도가 높습니다. 식약처가 제공한 최근 5년간 월별 평균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8월이 1,727명으로 가장 많았고 9월이 1,41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8월과 9월 발병 비중이 크긴 하지만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식중독은 사실 연중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오염된 음식을 우리가 섭취해서 그걸로 인해서 장염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미생물, 세균이라든지 또는 무슨 화학 물질에 오염된 걸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에 오염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음식에 오염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이제 주로 겨울철 같은 때 음식을 통하지 않고 바로 장염에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겨울철에 도는 장염은 되게 바이러스에 게 많은데 이렇게 7월, 8월, 9월 이럴 때 여름에 유행하는 장염은 대부분 그 세균에 의해 오염된 음식을 우리가 섭취해서 장염이 생기는, 즉 식중독이 생기는 그런 시기죠. 식중독 발생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등과 직결됩니다.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 원인균으로는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이 있는데요.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음식물이 이 외부 기온에 6시간 넘게 노출되면 식중독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살모넬라균은 닭 같은 가금류가 가장 흔한 감염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알 껍질에 균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열에는 취약해 익히면 감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조리 과정에서 다른 식품으로 2차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성 대장균 감염은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물로 세척한 채소, 도축 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을 통해 나타납니다. 특히 생채소가 들어간 김치를 먹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에 걸린 환자의 비율이 높았고 이어 육류나 김밥 등 복합 조리식품에 의한 감염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기온이 떨어지면 번식력이 감소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오히려 낮은 기온에서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대개 감염자의 배설물이나 구토물에 기생을 하는데요. 살모넬라균이나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의 경우 원인의 90% 이상이 음식 때문이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 오염된 식기류 등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 섭취한 음식물은 소화기관 안에서 영양소로 잘게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그런데 음식물에 독소나 세균이 섞여서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는 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는데요. 독소가 소화관 상부에 있는 경우 구토를 하게 되고 하부에 있는 경우에는 설사를 통해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이처럼 식중독에 걸리면 구토와 설사에 이어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독소의 영향으로 신경마비, 근육경련, 의식장애 등의 증상까지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단 구토와 설사가 심하면 탈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어린이나 노인은 이 탈수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형적인 그 식중독을 증상으로 응급실을 통해서 내원한 환자인데요. 복부 CT를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장인데요. 이쪽이 전반적으로 장이 부어 있어요. 두껍게. 그러니까 이 장에 염증이 생겨서
장에 전체적으로 부어 있으니까 수분이나 이런 게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빠져나가서 설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염증이 가라앉아야지만 증상이 좋아지는데 일단 염증이 가라앉을 동안 그런 수분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탈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입으로 환자가 수분이나 이런 걸 섭취를 못한다면은 입원을 해서 정맥으로 우리가 수액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중독은 대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증상 발현 이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호전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구토나 설사로 인한 체내 수분 손실을 보충하고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수액 공급이 중요합니다.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물은 일반 물에 비해 흡수가 더 빨라 효과적입니다. 끓인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거나 시중에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음식부터 먹는 게 좋습니다. 예방하려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항상 손을 깨끗이 씻는다. 우리가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항상 우리가 오염시키는 게 가장 많이 쉽게 오염되는 경로가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 그런 세균에 오염되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리해서 날로 먹지 않고 조리해서 먹고 물도 가급적이면 끓여서 먹는 것이 이런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치료에서 탈수 증세가 있을 때는 수액 공급을 또 혈변이나 발열이 있다면 항생제 투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심하면 지사제를 비롯한 약물을 사용하곤 하는데 사실 식중독 증상인 구토는 위장 내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반응이고 설사는 장내 독소를 씻어내는 반응이기 때문에 지사제를 함부로 사용하면 이 장 속에 있는 독소나 세균의 배출이 늦어져서 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바탕으로 치료 경과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는 주의사항을 덧붙이자면 닭, 오리 같은 가금류나 수산물, 육류를 물로 씻어낼 때 주변에 둔 난로, 또 생으로 먹는 채소나 과일에 그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채소류는 물로 3회 이상 씻어내는 게 좋고요. 칼로 자르려면 반드시 씻어낸 다음에 해야 합니다.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 씻을 때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갈증 날 때 물 대신 커피나 차, 맥주 등을 많이 마시다간 수분 섭취가 감소해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로결석은 소변을 만드는 신장에서부터 요관, 방광, 요도에 칼슘과 수산 같은 무기물질이 뭉쳐 돌처럼 단단한 결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더운 날씨에는 땀이 많이 흘러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소변이 농축되면서 요로결석이 발병하기 쉽습니다. 요로결석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로결석 환자 수는 지난 2014년 27만 7천 명에서 지난해 29만 8천 명으로 늘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은 19만 8천 명, 여성은 10만 100명으로 남성 발병률이 더 높았습니다. 요로결석은 위치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갑작스럽게 옆구리나 복부에 통증이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통증은 수십 분에서 수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는데요. 통증이 심한 경우 구토, 복부 팽만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혈뇨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간헐적인 통증으로 요로결석을 방치해두면 더 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제때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신장에 물이 차는 수신증이 있는데요. 수신증에 걸리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심각할 경우 만성 심부전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신우신염 등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로결석은 결석의 크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3mm 이하의 작은 결석은 수분 섭취와 약물 치료로 소변과 함께 자연 배출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4mm 이상의 크기가 큰 결석은 자연히 배출되기가 어려워 시술을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김경종 부장은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라며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맵고 짠 음식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들 하죠. 하지만 채식 식단이 심장질환 위험은 낮춰주지만 뇌졸중 위험은 오히려 높인다고 합니다. 영국 영양협회가 내놓은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진은 정확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채식 식단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거나 일부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채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잘 구성된 식단으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